우리 154번까지 했거든? 응? 프린트 없어? 원래 우리 수업 프린트랑 같이 관리하고 있어? 지금 파일에? 파일 하나 더 줄게. 2개 더 줄 테니까. 이게 텀이 확 늘어져가지고 일단은 내용 여기까지 154까지는 좀 봤을까? 괜찮아요? 어이? 왜 없어? 다 섞여서 다른 프린트 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이거 쓴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건 네가 하려고. 근데 있을 거 없을 수가 없어. 아니야. 넘겨. 나 보고 있어. 넘겨. 그거야. 근데 그게 옛날 첫 번째 버전이고 그 두 개. 맞지? 어지러워도 너무 신경 쓰지 마. 누락되고 잃어버리는 거 전혀 상관없는 게 어차피 계속 테스트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풀었던 분량들은 계속 다시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교재로 어차피 들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교재로 다시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만드는 꼴이 돼. 너무 신경 쓸 건 없어. 음, 154까지 정리가 됐을 거야 일단. 다시 보긴 봤어 주중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정리된 틀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였어? 요 공식 쓰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공식이 하나 더 나오는데 얘가 이번 겨울에 할 그리고 내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할 대수 단원에서의 로그라는 모든 단원의 가장 기본이 돼. 자, 근데 자, 칸 있으면 최대한 5번 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 첫 번째는 로그의 정의입니다. 어떻게 돼? 지수 자체의 관계가 이렇게 a의 x제곱이 n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어? 밑이 a인 로그 n이 x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이것을 우리가 로그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때 밑은 0보다 크면서 절대 1이면 안 되고 또한 n이라고 하는 진수는 항상 0보다 크게 되어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 진수는 그래서 0보다 크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썼던 요거 자체가 제일 항상 기본이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두 번째 밑이 a 로그 m과 밑이 a 로그 n을 더해주게 되면 밑이 a 로그 진수끼리 곱해준 mn이 돼. 위쪽에 있었던 거지. 자, 그런데 봐봐. 수학은 우리가 지금 저거 원 같은 거 할 때도 개념의 시작은 무조건 최초의 하나의 이야기야. 그 하나로 자 사실 근데 자 요렇게 꾸며보니까 자 이렇게 되지롱 요렇게 되지롱 요렇게 되지롱 하면서 파생되는 거야. 원방도 그렇잖아. 중심이 P고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존재해. 그걸 X축에다가 접하게 붙였더니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렇지? 그런 것들을 다 쫓아갈 수 있었잖아 하나하나를. 그런 것처럼 여기도 봐봐. 자 쌤이 여기서 밑이 A 로그 M을 만약에 X라고 하고 그리고 밑이 A 로그 N을 그대로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면은 로그의 위쪽의 정에 의해 그럼 a의 x제곱이 라지 m이고 a의 y제곱은 그럼 라지 n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대로 쌤이 임의로 양변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을 곱해주면은 이걸 mn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가 a의 x 더하기 y제곱이 mn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때 a의 x 플러스 y제곱이 mn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로그의 정의로 바꿔주면 그대로 미치 a 로그 mn이 뭐라고 할 수 있어? x 더하기 y라는 거야. 근데 x가 이거였잖아. y가 이거였고 그러니까 미치 a 로그 n과 n을 더해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를 맨날 하나하나 증명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증명,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공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맨날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맨날 할 수 없으니까 이 공식을 결론적으로 외워서 챙겨가지고 다니라는 거야. 외워서 챙겨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거고 아까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저번에 적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미치 A 로그 1가 0이라는 것과 미치 A일 때 A라는 것을 진수가 A인 미치 A 로그 A를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저 네 가지 공식까지. 근데 이 네 가지들도 당연히 중요한 공식이지만 오늘 하는 이 부분이 메인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에 써있죠. 밑변환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근데 밑변환 공식은 토탈 세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까지가 완벽해야 되는데 숙달까지 돼야 돼. 근데 내가 미리 스포를 할게. 소연이가 내년 시험 대비를 할 거야, 그지? 내년도가 됐을 때. 선생님 로그 너무 어려워. 이것 때문이야. 이건 할 줄 알아요, 쌤. 그럼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자연스럽지 않아서 삐그덕대는 것 뿐인 거야. 절대 이 사실이 안 변해. 근데 선생님 이건 그 문제가 아닌데요. 파헤쳐보잖아. 이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얘가 거의 완벽해야 되고 얘만 신경 쓴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얘가 제일 메인적으로 중요해. 알았어. 됐죠? 자, 그러면 그대로 정리해볼게. 미치 A 로그 B라고 하는 친구를 기본적인 밑변환 공식은 뭐냐면 바로 얘네들은 무조건 미치 다른 어떤 거여도 상관없는 상태의 미치 A 로그 B는 미치 C 로그 A분의 미치 C 로그 B로 기본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미치 3인 로그 5는 미치 2인 로그 3분의 미치 2인 로그 5라고 할 수 있어. 근데 2가 아니라 저는 7로 하고 싶은데요. 괜찮아. 미치 7인 로그 3분의 미치 7인 로그 5라고 해도 돼. 쉽게 표현을 해서 진수가 분자의 진수 자리로 밑은 분모의 진수 자리로 움직이면서 로그가 위아래로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 이게 1번 공식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C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미치 A 로그 B에 분모와 분자를 쪼개면 일단 진수는 스몰 b와 스몰 a가 되는 건 맞을 거야. 그치? 그때 요 C 자리에 a와 b가 아닌 수 말고 b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쨌건 같은 수만 맞아 떨어지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선생님 a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야, a를 왜 넣냐? 어차피 a였는데. 그치? 그러니까 미치 자리에다가 찢어준 다음에 a를 놓을 이유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런 분모가 미치 A 로그 a는 뭐야? 미치 A 로그 a는 1이야. 그럼 분모가 1일 때 그럼 똑같은 게 되잖아. 그러니까 a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됐어? 그럼 b를 넣어보자고. 그럼 미치 A 로그 b는 뭐가 되는 거야? 미치 B인 로그 a분의 근데 미치 B인 로그 b가 뭐야? 야, 이거 에어컨 못 끄겠어. 어떡하냐?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켜긴 할게.
그럼 미치 b인 로그 b는 뭐야 분자? 1이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공식 뭐가 가능하지냐면 미치 a인 로그 b는 미치 b인 로그 a분의 1로 정리하는 게 가능해. 이것도 됐어.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온 스토리가 분명히 있지. 얘는 애초에 외워야 되는 기본 공식인 거고, 그치? 그 상태에서 얘가 나온 형태가 지금 존재를 한 거야 지금. 자 그 상황에서 쌤이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이 미치 b인 로그 a를 양변에 곱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바로 미치 a인 로그 b 곱하기 미치 b인 로그 a를 곱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1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됐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미치 a인 로그 b, 미치 b인 로그 c, 미치 c인 로그 a를 셋 다를 곱했어 이번에. 그러면 방금 했던 기본 밑변환 공식에 의해 여기 위아래에 이렇게 찢어질 수 있겠죠? 아직 밑부분은 안 쓴 거예요. 이렇게 찢어질 수 있겠지. 그리고 진수는 어차피 둘끼리만 맞으면 되니까 다 D로 바꿔볼까? 다 D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다 D로 바꿨더니 둘이 없어져. 둘이도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밑과 진수가 서로 맞물리는 형태가 나온 계산 결과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거랑 맥락은 좀 비슷하지? 그러니까 얘가 나온 공식은 사실 이 미치 a인 로그 b에 대한 밑변환 공식을 쓴 상태에서 밑 c 부분을 b로 잡아주면서 만들어진 공식인데 우변에 있던 분모인 미치 b 로그 a를 좌변으로 넘기고 났더니 다시 한번 얘네들을 찢어주는 느낌으로 나가서 둘이 삭제가 되는 느낌이 나잖아.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용한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닳고 얘기하는데도 밑변환 공식을 그만큼 연습을 안 해.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특강 끝날 때까지 로그가 끝나도 계속 연습해야 돼. 이게 그 정도까지 익숙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은 풀 수 있다 없다 이 정도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왜? 중요한 거는 이걸로 돌리는 게 어려워. 이따가 보여줄 거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야. 보여줘 볼게 일단. 자 158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얘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지? 근데 봤더니 여기 간단하게 풀릴 거예요. 9가 3의 뭐야? 제곱이잖아. 그럼 안쪽에 있는 진수가 미치 7인 로그 3의 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이 3의 제곱에서의 제곱이 어떻게든 어쨌든 뭐 할 수 있어? 앞으로 나올 수 있지. 그럼 이 제곱이 그대로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앞에 개수가 2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쪽에 미치 5인 로그 7, 미치 3인 로그 5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럼 방금 한 공식에서 그대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일단 맨 앞에는 이 2가 있고 요 미치 3인 로그 5를 밑변환 공식 분모랑 분자를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 미치 A 로그 3 미치 A 로그 5 다시 두 번째 건 어떻게 돼? 미치 A 로그 5 미치 A 로그 7 다시 어떻게 돼? 미치 A 로그 7 미치 A 로그 3
그럼 어떻게 돼? 약분 계산 결과 그래서 2가 되겠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요 세 번째 적었던 요 개념을 사용을 하면 쟤네들 곱해지면 1이겠구나 라고 따질 수도 있다는 거지. 어디까지 공부를 해놓느냐에 따라 속도가 빨라져.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만큼 더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아래쪽 5번입니다. 자, 그리고 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성질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앞서서 우리가 쓰긴 썼었던 과정인데, 자 바로 적어볼게요. 바로 미치 A의 M제곱, 진수는 B의 N제곱 꼴이면 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분명. 근데 여기는 미치 지수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분모로, 그리고 진수 자리에 있던 녀석들은 분자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방향이. 그럼 어떻게 돼? n분의 n 곱하기 미치 a 로그 b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런 식으로 써져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3번의 형태거든요. 결국은. 자, 바로 이걸 먼저 적을 거야. 미치 A 로그 미치 A인 그리고 지수에 미치 B 로그 C가 있어. 그러니까 지수의 로그를 품고 있는 문제야. 자, 이건 어떻게 풀어진다?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뀔 수 있어.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2번 공식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아무런 조건 없이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근데 미치 A 로그 A가 뭐야? 어차피 1이니까 그냥 B가 돼서 저 2번의 공식이 만들어진다. 자, 괜찮죠? 자,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거 없이 다시 한번 지수에 로그가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로그에 있던 지수에 있던 로그의 진수와 자체에 있던 밑이 조건 없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걸 사용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기술이 없어 얘네들은. 로그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얘만 먼저 풀어보자. 그냥 그대로.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다시 한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자, 기본적인 거 먼저 해. 얘는 4 밑이 9 여기 3 여기 3 9를 3의 제곱으로 바꾸자. 뒤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둘 다 밑이 3인 로그의 상태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뺐으니까 진수끼리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나눠지겠지.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밑이 3인 로그 8분의 4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됐어. 이때 또 다시 이번엔 뭐가 보여? 제곱이 보이지. 이 제곱은 앞으로 나가면 뭐가 돼? 나가면 역수가 취해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어떻게 돼 다음 줄이 그러면 2분의 4 밑이 3인 로그 2 플러스 여기는 그대로 밑이 3인 로그 2분의 1이 되겠지. 여기는 감안하고 보자. 2분의 4가 뭐야? 2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진수 자리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미치 3인 로그 4 더하기 미치 3인 로그 2분의 1이 되겠고 계산해 주시면은 미치 3인 로그 앞에 연산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하는 4 곱하기 2가 되겠지. 자 거의 끝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 미치 3인 로그 2가 됐지. 누가? 저 27이라고 하는 녀석의 지수가 이렇게 미치 3인 로그 2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요렇게까지. 근데 기본 공식이 뭐였어? 로그가 지수로 넘어가면 밑과 지수에 있는 진수가 조건 없이 그냥 둘이 바뀌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지. 그런데 27이 뭐야? 3의 세제곱이지. 그럼 이 세제곱이 또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2에 3하고 미치 3인 로그 3이 되겠지. 됐어? 테스트지 있어 거기. 그럼 미치 3인 로그 3은 뭐야? 1이야. 됐지?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몇이야? 8이 되겠지. 됐어요? 이제까지 8 갖고 논 거야. 8을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봐봐.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면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 정답 봐봐. 요거 바꾸는 과정 이렇게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세 덩어리를 곱하기만 내도 시간 엄청 잡아먹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푸는 것 자체가 매우 익숙하고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 알겠지? 과정들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앞서서도 계속 보여주지만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되게 조그맣게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돼. 그리고 요 방학기간 특강하는 요 기간만이라도 그 반복을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타임적으로 뭐 더 해주긴 하겠지만 지금 오늘 수업 제외하고 오늘 수업이 딱 반절제야. 딱 중간 지점이거든. 근데 이쯤 됐을 때 아 대수가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들어야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잘 봐. 천천히 하나하나 다 풀어만 할 거야. 자, 일단 미치 12인 로그 루트 24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는 미치 7인 로그 2와 미치 7인 로그 3이 있어요. 됐지?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첫 번째 줄 바로 미치 12인 로그 24의 루트 24는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어? 2가 생략돼 있어. 그럼 거듭 제곱으로 따지면은 루트 24는 24의 몇 제곱이야? 그냥 제곱이? 그렇지. 2분의 1제곱이야. 준아, 내가 물어보면서 몇 번씩 너 보면 느끼는데 너 공부를 하기는 해. 느껴져. 하는 친구구나 하는 게 느껴져. 분명한 건 뭐냐면 두 가지가 부족해. 하나, 양이랑 횟수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너도 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 너 공부 안 하고 그냥 놓고 있진 않지. 네가 봐도 그렇지. 근데 쌤이 봤을 때는 내가 너를 몇 달 안 본 상황에서도 내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내 추측은 뭐가 있냐면은 너 중학교 때 점수가 네가 공부한 만큼 나왔던 것 같아. 다 안 그렇지.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 다 쌤이 얘기한 대로 공부했던 것보다 다 항상 아쉽지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아 점수대로. 이 정도 점수 나올 정도로 공부한 느낌보다는 한참 못 미쳤을 것 같다는 거야 쌤 생각에. 내가 근데 왜 그러냐면은 공부를 하긴 하는데 너무 느려. 네가 반응을 해주는 게. 근데 느리다는 건 뭐냐면 익숙하지 않다는 거야. 대답을 할 수 있냐 없냐는 했냐의 여부에 한 건 느껴져. 하거든. 아까도 그렇잖아. 미치인 로그 1 이게 숙달이 돼서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애석하게도 우리 같은 친구들 말고 우리 같은 쌤도 그렇고 더 이상으로 정말 운이 좋게 정말 그런 프로세스가 뛰어나서 듣고 한 번에 그게 바로바로 나온 애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스타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천재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그걸 좀 잘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많아 생각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1등급 친구들에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 내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은 맨날 한다.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맨날 해.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좀 방학 기간이라 꽤 여유가 있는 시간이잖아. 우리 원방도 마찬가지. 우리 직선 전도 그거 할 때도 되게 그렇게 느꼈거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더뎌 계속. 근데 이거를 시간을 당겨서 좀 더 땡겨서 해줘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시험 대비 후반에 밀려서 하면은 다른 공부도 결국은 못 따라가. 좀 요거 한번 좀 고민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너무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는데 조금 늦은 감들이 조금 있어. 반응이.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말이 좀 길었는데 그럼 그대로 여기 있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2분의 1 곱하기 그대로 미치 12 로그 24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런데 주어진 문제는 분명히 둘 다 미치 7인 로그 2와 미치 7인 로그 3을 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 시점에 미치 10이니까 좀 안 맞지? 그러니까 이 정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밑변환 공식에 의해 미치 7인 12와 미치 7인 24로 정리할 수 있지 않냐는 거. 됐어. 근데 또한 이 미치 7인 로그 12의 진수 자리인 12는 이렇게 미치 7인 로그 24의 자리는 83, 24니까 이런 식으로 2와 3의 미치로 하는 소인수로 하는 거듭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고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또한 로그의 연산 정리에서 미치 A 로그 M에는 분명 미치 A 로그 M 더하기 미치 A 로그 N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요 곱한 형태들에 대해서 요 줄로 쓰자. 여기다가 쓰자. 그러면은 정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미치 7인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미치 7인 로그 3분의 미치 7인 2의 세제곱 더하기 미치 7인 로그 3까지 정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이 지수 부분이 또한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가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런 계산을 해준 값이 쌤이 풀어주는 과정을 보면은 납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하나씩을 하기 때문이야.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이거를 1년 뒤에 해도 똑같이 쓸 자신이 있어. 나는 이것까진 모르겠어. 노란색까지는. 근데 노란색도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작업에서 그렇게까지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거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다 띄엄띄엄해. 본인이 쉽다고 생각하는 과정들을 한 번 더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바로 2분의 1 여기 중간 막 점프한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자, 그럼 얘가 뭐야?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고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각각 스몰 a와 스몰 b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리한 값은 2a 더하기 b분의 3a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겠고, 정리했을 때 앞에 2가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좀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쭉 하나하나 정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공통수학 2 진도 나가는 것도 솔직히 하기 좀 버거워. 할 거 되게 많잖아. 보면은 오늘도 뭐 다른 것들 막 앞에도 막 정리 계속 다시 반복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 파트는 내가 확인까지 해서 막 이걸 붙들고 있기는 시간이 조금 어렵기는 해. 근데 그건 마저도 수현이가 선생님 저 이거 지수 좀 복습 더 할 수 있게 조금 도와주세요 하면은 시간을 언제든 내는 건 나는 어렵지 않아. 근데 나는 선행 진도를 나갈 때는 이건 본인이 원해서 자꾸 나한테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억지로 생각할 일이 아닌 거야. 왜냐면은 선행 듣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건데 이걸 가지고 복습하는 것까지. 근데 대신 요청하면은 시간을 내주는 건 하나도 안 하려고. 알겠지? 그거는 지금부터 수현이 네가 하려고 했을 때 나한테 요청할 일이라는 거. 됐지? 요거는 선을 내가 확실하게 딱 그거 놓게. 그냥 듣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거야 일단. 알겠지? 자, 다시. 자, 이번에는 문제에 5의 x제곱이 2의 y제곱이 루트 10의 z제곱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3개 이상의 항이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기술 중에 바로 이 계산 결과를 K로 놓도록 합시다. 됐죠?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5의 x제곱이 K, 동시에 2의 y제곱이 K, 그리고 루트 10의 z제곱을 K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 교과서에 있거든. 근데 좀 더 훨씬 어렵게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 170번 유형에서 배우는 느낌은 뭐냐면은, 이 170번 유형에서 배우는 느낌은 요 개념을 했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나머지 연산 계산하는 거 훨씬 어려워 교과서가.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가 있을 거야. 오늘 틀릴 가능성이 커. 자, 해보자. 자, 그럼 그때 일단은 루트 10의 z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바꿔주면 10의 z제곱의 전체의 2분의 1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이거 괜찮죠? 전체 루트 부분을 이렇게 2분의 1제곱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때 계산 정리가 된 거는 똑같이 10의 2분의 z제곱이 k다. 이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때 지금 170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결국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2를 원하는 거니까 x분의 1을 만들어주기 위해 요 위식을 양변을 어떻게 해줄 거야?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취해주고,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2의 y제곱의 양쪽을 y분의 1제곱으로, 마찬가지로 여기 10의 2분의 z제곱을 z분의 2제곱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지수끼리 곱해지면서 얘네들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로 쓸게. 어떤 일이 나와? 5는 k의 x분의 1제곱, 2는 k의 y분의 1제곱, 그리고 10은 k의 z분의 2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x분의 1, y분의 1이라고 하는 여기 k에 대한 지수들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 결국은. 근데 지수끼리 더하려면 결국 요 두 계산을 곱해줘야 되겠고, 빼려면 나눠줘야 되니까 식자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야?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k의 z분의 2를 계산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k의 x분의 1제곱이 뭐야? 5고 k의 y분의 1제곱은 2고 그리고 나누기 k의 z분의 2제곱은 나누기 10이 되니까 좌변인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2가 되겠고 우변 5 곱하기 2 하면 10이지. 그럼 10 나누기 10 하면 몇이야? 1이 되겠지. 여기 대답해줘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답이 뭐다? 0이다. 우린 이걸 구하는 거지. 그러면은 k의 0제곱이 1이지. 맞지?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2는 0이어야 됩니다. 딱 내기 좋지? 그치? 마지막에 딱 1이라고 쓰기 딱 좋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잘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그거까지 안고 가셔야 한다고. 자, 이번에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3은 0에 두근이 밑이 10인 로그 a와 밑이 10인 로그 b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밑이 10인 로그 a를 이렇게 대문자 a 얘네들을 대문자 b라고 표현해 주도록 우리 약속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이걸 쓰기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치환을 하자. 그러면 라지 A 더하기 라지 B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하여 6 그리고 라지 A 곱하기 라지 A B는 A분의 C라는 공식에 의하여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또한 이때 밑이 A 로그 B 더하기 밑이 B 로그 A는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밑이 10인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오늘 배웠던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모두 밑이 10인 상태로 정리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고 정리해주면 이렇게 식정리가 되겠지. 그럼 이건 아는 문제가 됐죠. 통분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겠고 그리고 얘네들은 a, b분의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2a, b를 빼주면 된다. 그럼 라지 A 더하기 B가 어차피 6이고 라지 AB가 3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3분의 6, 6, 36 마이너스 6 계산해주면은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나와지겠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로그의 아직 안 됐어. 됐어.
여기까지가 로그의 연산이야. 로그의 연산이었고 사실 이번 애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여름방학이 놀 때가 아닌데 지금 다들 뭐 특강 안 한다고 노는 건 아니지만 근데 또 이게 나도 뭐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수연이랑 1대1로 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 이럴 때가 되면 나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1대1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뭐라도 남기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더 너의 스타일들도 맞춰줄 수 있고 수연이가 지금 하는 상태에 대해서 정리도 해줄 수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뭐 복수가 뭐 이런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 이번에. 왜냐면은 방학 기간에 그래도 시간 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100%를 채우는 거는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12월이 돼서 다시 했을 때 그래도 한 7, 80%는 남아있는 친구가 되고 혼자서 예습을 한다면은 충분히 거의 100에 가깝게도 남길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좀 고민한 건 뭐냐면 원래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정리를 하면 거의 얼추 끝나 사실 시간상. 근데 뒤쪽에 수열 조금 하고 그래서 근데 고민을 하다가 정리를 한 거는 지수함수는 나갈 거야 일단. 그리고 로그함수가 어떤 건지는 나갈 거야. 오케이? 그리고 로그함수 파트는 아예 안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삼각함수 파트로 와서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은 할 거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까지는 할 거야. 그 뒤는 또 안 할 거야. 그리고서 수열이라는 단원으로 가서는 시간 되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할 거야.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지수라고 하는 단원을 어느 정도 최대한 정리는 하셔야 되고 오늘 아마 여기 지수에서 연산하는 여기 12개 안 됐는데 어디 갔어? 단원이 자체가 18개 정도가 되는데 아마 내일까지 하면은 종료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지는 솔직히 미지수기는 해. 쉽기만 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공통수학 원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쌤이 거기 부분에 대한 복습을 좀 많이 시켜줄 거야. 많이 시켜줄 건데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많아. 꽤 있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지수 부분으로 지수 부분은 똑같이 정리를 해줄 예정이다. 자, 함수가 뭐야? 함수가 뭐야? 함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이제까지 많은 함수를 배웠어. 중2 때 1차 함수, 중3 때 2차 함수, 그치? 그리고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뭐 똑같은 함수들을 배운 것 같은데 함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그래프? 근데 내가 원했던 정답이 그래프야. 자, 그런데 함수가 무엇이냐 하면 함수는 바로 함수란 어떤 값과 다음 뒤쪽에 어떤 값이 대응하는 관계야. 다시 뭐라고? 함수는 대응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해. 수연이 학교에서 몇 번이야? 10번? 10번? 그러면 봐봐. 1번부터 니네 반에 해당하는 뭐 20번까지라고 해보자. 20번에 번호가 있잖아. 그 번호에 따라 번호 하나당 학생 한 명씩이 대응하지. 그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자판기에 여러 음료가 있지만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에 그 음료수에 맞게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는 그 대응하는 관계를 얘기를 해. 그래서 1차 함수는 fx를 만약에 x 더하기 3이라고 한다면 x에다가 만약에 1을 넣으면 y가 뭐가 나와? 4. x에다가 2를 넣으면 5. x에다가 3을 넣으면 6.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맨날 x 가면 y 가면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x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에 대한 관계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야. 야, 이거 괄호 쳐서 앞쪽에다가 x값 넣고 뒤에 쪽에다가 y값 넣어서 이게 이 뜻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뭐라는 순서쌍이라는 표현으로 약속하기로 하는 거야. 그치? 원래는 x에다가 y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건 앞쪽을 x값 뒤쪽을 y값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직선이라고 하는 이 가로선을 x값과 y값을 얘기하는 이 수직선을 어떻게 할 거야? 좌우와 위아래로 겹쳐버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y값은 세로로 양수 음수 x값은 가로로 양수 음수를 표시하는 걸 보고 어차피 x가 1일 때 y가 4라며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4라고 하는 값으로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점이 이렇게 자연수 정수만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중간에 소수들도 찍히게 되는데 그 소수들을 자꾸 찍어봤더니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점들이 연속되는 그래프 형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응축시켜서 한마디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함수는 그래서 그래프인 거야. 무엇으로 이루어진? 점들로 이루어진 그래프 그 자체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조금 쉬었다가 요거 연결해서 얘기를 할게. 알겠지? 조금 쉬었다가 얘기해봅시다. 자, 그래서 함수는 대응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대응하는 관계들을 x, y에다가 그 펜을 그 샤프는 샤프심이 없는지 어떻게 알았어? 너 지금 샤프를 바꾼 거 아니야?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어. 아니 원래 샤프의 샤프심을 바꾸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샤프를 바꿨는데 아무튼 자 다시 그래서 함수는 뭐다? 대응하는 관계들을 모조리 다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대응하는 관계들을 어쨌건 수학이니까 수로 표현을 해주고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그 점들을 x값에 따라 y값을 그냥 숫자로 맨날 계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순서쌍이라는 형태로 일단 좀 더 편하게 정리를 한 거고 그 순서쌍으로 정리한 그것들을 좌표평면에다가 찍어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랬더니 1차 함수는 올곧은 직선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2차 함수는 포물선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를 한 거야. 뭐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말이야. 대입을 해봤다. 점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처음으로 배우는 지수 함수는 지수 형태의 모양을 갖는 기본 함수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근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떤 함수건 무조건 그 대응하는 관계를 결론적으로 순서쌍으로 표현을 할 거고 그러니까 x값이 몇일 때 y값이 몇이 된다는 순서쌍으로 표현을 할 거고 그걸 그래프, 그림으로 옮겨 적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뭐밖에 없다? 대입.
됐지?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미친 A는 기본적으로 1이 아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지 이야기가 되겠지. 왜냐하면 음수가 들어가면은 미치 음수면은 거듭 제곱을 할 때마다 값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정의를 1은 아니야. A는 양수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게 하고 봤더니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큰 경우와 A가 1과 0 사이에 있는 두 가지의 그림의 상황으로 일단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때 A가 1보다 큰 값에서 예시로 지금부터 우리는 Y는 미치 2인 지수함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지? 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좌표평면에다가 이제 옮겨 적을 거야. 어떻게? X에다가 대입해서 나오는 Y 값들을 계산을 해서 점을 하나씩 대입을 해서 그러면 한번 가볼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가 뭐 나와? 2의 0제곱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0,1이라는 점을 지나갔지. 그치? 그럼 X에다가 1을 넣으면 1, 몇이 돼? X에다가 1을 넣었어. 지수에 1이 들어왔어. 2의 1제곱은 뭐야? 2. 그럼 1,2를 지나겠지. 2, 4. 그럼 4. 네 칸. 3, 4, 5, 그럼 10을 넣으면 2의 10제곱 몇이야 계산하면? 1024야. 적어놔 빨리. 별표 쳐 별표. 왜 중요해? 내 생일이죠. 근데 2의 거듭제곱은 좀 자연스럽게 알아야 돼. 32, 64, 128, 256, 512, 1024까지. 이거는 자연스럽게 알긴 알아야 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좌표면을 좀 삐뚤게 적어서 그려서 다시 적어볼게요. 그럼 생각을 해봐. 0,1을 지났어, 그지? 1,2를 지났어. 비율에 맞게 적어보자는 거야. 그런데 1, 2, 3, 4, 5, 6, 7, 8, 9, 10, 10이 한 여기쯤 되는데 근데 10을 넣으면 Y값이 몇이 나오는데? 얘 10제곱은? 1000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10이 이렇게 한 뼘을 넘는 길인데 한 뼘이 넘는 이 길이를 위쪽으로 몇 칸을 이동해야 돼? 100칸을 이동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가 봐봐. 여기 0,1은 지나지. 1,2 지나고 2,4 지나고 3,8 지나는데 이렇게 간다고 이거 엄청 가파른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꼴랑 10칸 갔는데 위쪽으로 1000칸 간다는 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식일까? 이렇게 가도 모자라고요. 솔직히 거의 100배를 가야 되는 거니까 거의 여기서 막 꺾여질 정도로 간다는 거야. 됐어? 급격하게 올라가는 느낌을 보여준다. 됐지? 그럼 이번에는 X자리에다가 쌤이 마이너스 1을 넣을게. 그럼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야?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를 취하자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네, 1이니까 이것도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10칸 왼쪽으로 10칸을 이동했을 때의 값은 이 1이라고 하는 이 한 칸의 길을 몇 등분해야 돼? 1000등분을 넘어서 1024등분을 한 거에 한 조각이니까 어떻게 가? 급격하게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지고 한 이 정도로 갈 거야. 왼쪽으로 꼴랑 10칸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질문. 그럼 X자리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억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의 1억 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치? 2x자리에다가 대입을 한 거니까 역수가 취해지면 그냥 1억분의 1이 아니라 그럼 2의 1억 제곱분의 1이면은 저 왼쪽
오른쪽 저쪽으로 갔을 때도 1이라는 길이를 2의 1억 제곱만큼을 자른 것 중에 한 조각이 될 거야. 그러면 2의 1억 제곱 분의 1은 0이야? 0이 아니라 분명히 0보다 큰 수인 건 맞지. 근데 왼쪽으로 마이너스 1억이라는 값까지 나갔는데도 계속 0이 나오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음수 값을 아무리 작은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역수가 취해지면서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 뿐인 거지. 분자 1은 계속 자리를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쭉쭉쭉쭉 왼쪽으로 y축을 향해서 다가가긴 하지만 y축과 x축과 맞나? 0이 나와? x에다가 음수를 아무리 작은 걸 넣는다고 해서 0이 나오진 않지. 근데 거의 0에 가깝게 숫자가 나올 뿐이지. 이때 이게 사실 원래 공통수학 2에서 유리함수 할 때 조만간 배울 거야. 근데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 x축의 라인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왼쪽에 쭉 뻗어나가는 그 친구는 0이 되는 값이 나오진 않지만 거의 근접하게 계속 가는 것 뿐인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이 파란 선 x축과는 만나진 않지만 그치? 그냥 엄청나게 근처에 차지하게 된다는 거야. 요걸 우리는 지금부터 점근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 줄임말 좋아서 점점점 근처로 가는 선이야. 근데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야.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왼쪽으로 10칸만 가도 1000이니까 엄청 붙어 있을 거야. 왼쪽 10칸만 가도, 그지? 여기도 10칸만 가도 엄청 위에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은 그림이 가독성이 떨어져. 맨날 그릴 때마다 쌤 저는 현실에 기반해야 돼요. 이게 너무 그림이 어려워. 만들어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밑이 이은 지수 형태의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냐면은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x축에 점근선이 존재를 하고 어차피 따라가고 싹 올라간다는 개념은 알아야 돼. 근데 살짝 둥근 느낌으로 그려줄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실제는 어떻다고? 실제는 어떤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인데 보기가 너무 안 좋아. 이거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조금 둥그스름하게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이때 공통수학 2에서 앞으로 조만간 배워야 되는 개념들도 조금 필요해. 당연히 다음 후행 과정이다 보니까. 근데 선행 과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잘 봐. 밑이 1보다 큰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때 요 선을 점근선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x에다가 자리에다가 뭐를 못 넣는 게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 어떤 값을 못 넣고 이런 건 없다고. 무조건 어떤 값이든 다 넣을 수 있잖아. 이걸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요번 학기, 요번에 돌아오는 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야. 조만간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배우고 왔었어야 되는 과정인데 안 배웠잖아 사실. 안 했지. 공동수학 2 그 부분은. 그렇지? 그러니까 조만간 쌤이랑 할 건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고. x에다가 못 넣는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x 값은 봐봐. 그래프가 저 왼쪽, 저 오른쪽까지 쭉 이어서 올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가 되는 거야. 다시 이름 뭐라고? 정의역입니다. x 값을 이야기를 해. 자, 두 번째 이번엔 뭐를 얘기를 할 거야? 두 번째는 치역입니다. 자, 치역은 나오는 y 값을 의미를 해. 근데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 점근선인 여기 값은 안 만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위쪽 x축보다 위에 생겼지. 맞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럼 모든 그래프들은 x축보다는 다 위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체크하고 있는 빗금 치고 있는 이 y 값들은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함수 값들이지. 됐어? 됐어? 그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 값들. 근데 밑에는 안 나오잖아, 함수 값이. 그 함수 값을 치역이라고 해요. 그 치역은 어때? 바로 y가 0보다 커. 0인도 안 나와. 0보다는 무조건 큰 값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됐어? 그래서 y가 0보다 크다가 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개념은 100번 양보하자. 까먹어도 괜찮아. 왜냐면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좀 약간 약식으로 배웠잖아. 근데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쌤이 함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일단 점을 다 대입을 해본 거야. 실제 찍어봐야 돼. 그것만큼 건강한 공부 방법이 없어. 찍어봤더니 싹 올라가고 싹 붙어서 내려간다는 걸 이해한 거야. 그치? 근데 맨날 그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지만 의미는 들어있다. 됐지? 자, 그럼 이번에는 미치였던 A가 1보다 큰 게 아니라 나머지 영역 0과 1 사이였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대신 이렇게 밑이 2분의 1인 것처럼 생기는 거야. 자, 좀 빠르게 할게요. x에다 0 넣으면 뭐가 돼? 0,1 1 넣으면 1, 2분의 1 2 넣으면 4분의 1 8분의 1 10 넣으면 1000분의 1 어? 얘가 이쪽으로 가네? 마이너스 1 넣으면 역수 2 마이너스 2 4 역수 마이너스 10은 1000 그래프가 뒤집힌 거야. 됐지? 여기서 이해를 하는데 오래 걸렸을지언정 완벽하게 이해했으면은 밑이 2분의 1인 친구는 x를 넣는 거에 따라서 아까 나왔던 그 값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와지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감소되는 그래프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가볼게. 그러면 자, 이때 240번입니다. 뭐래? 그래프의 정근선은 x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기본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또한 a는 0보다 크고 1보다 1이 아니라고만 얘기를 했으니까 밑은 어쨌건 간에 1보다 크든 0과 1 사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럼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면은 주어진 그래프는 일단 증가하는 이렇게.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게 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근데 봐봐. 우리가 수많은 함수들 중에 다항함수 중에 2차 함수를 메인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내세우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2차 함수에서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걸 나누는 거랑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빗대서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비슷하게. 근데 어떻게 그려지더라도 정근선은 x축 맞지?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맞는 거야. 됐죠? 자, 2번. 이번에는 그래프는 점 0,1을 지나는데 실제로 지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x자리에다가 0, y자리에다 1을 대입을 했더니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됩니다. 자, 3번 한 번 더. 그래프는 제 1, 2, 3분면을 지나는데 a가 1보다 크건 1과 0 사이건 간에 그래프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개 어떤 상황이어도 1, 2, 3분면을 지나니까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됐지? 이거를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그래프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x의 값이 증가하면은 x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할 때를 표현을 하는 거고 중간 과정에서 한번 했었어. 이거는 y의 값도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올라간다. 근데 a가 현재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할 수 없는 거야. 됐을까요? 마지막 치역. 두 가지의 그래프 모두 다 치역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x값에 해당하는 그래프 전체에서의 그래프가 있는 y값들을 얘기를 했는데 모두 다 양수가 되니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은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렇게 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더 할게. 알겠지? 두 개만 더 할게. 좀 남아도 어차피 두 개보다 더는 의미가 없어. 자, 근데 봐봐. 어제 그저께 했던 거야. 주어진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기로 했어, 준아? x의 부호가 바뀌어. 점이었으면 x 좌표의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고, 그래프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돼, 그지? 그러면은 자, 잘 봐. y는 ax 제곱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어떻게 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대? 이번에는 4만큼 이동을 했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다른 거 건드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x라고 하는 요 파란색 공간 안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됐어? 자, 그리고 이번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나머지는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왼쪽에서 이렇게 정리되기로 했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공통수학 2 그냥 똑같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그저께 했었던, 그지?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계속 누적이야. 그러니까 선행을 자꾸 하잖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참고로 선행을 나가는 거는 이번 방학이 마지막인 게 어쩔 수가 없어. 매 학기마다 다 2과목씩 하니까 3과목은 힘들어, 솔직히. 근데 힘든데 그럼에도 자꾸 공부하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게 어차피 그 방법들이야. 어차피. 자, 여기서 뭐야? 마지막 줄. 그 그래프가 점 2,11을 지났는데 2,11을 지나니까 무슨 뜻이야? y자리에다가 11을 대입하고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는 뜻이 되겠지. 그럼 정리했더니 뭐가 돼? 이쪽은 a의 y니까 제곱, 이쪽은 16이 되니까 만족하는 스몰 a가 4라고 할 수 있다. 쌤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좀 안 하던 게 아니니까 해라 안 해라의 여부가 아니라 좀 더 양을 좀 더 늘려주고 숙달이 될 때까지 조금 반복을 많이 했으면은 해. 그 부분만 채워지면 좀 더 오거든. 자, 봐봐. 243번 생각을 해봐. 지금 만약에 여기가 공통수학 2에서 완벽하게 자리가 잡아있다면 243번은 사실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맞지. 왜냐면 우리가 이미 공통수학 2에서 했던 얘기들이고 나머지 뭐 지수였든 이건 그대로 가지고 그런 것 뿐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거의 80%야. 대부분. 뒤쪽 선행은.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왜 휠이 이상하네. 자, 마지막에 그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여기서 이거 좀 많이 중요해. 많이 중요해. 이 그림을 보고 쌤이 지금부터 뽑아주는 이 한글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자, 일단은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누가 있어? y는 x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y는 x를 우리는 지금 아직 배우진 않았어.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이 y는 x라고 하는 친구를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점들은 사실상 여기 봐봐 나중에 표시되니까 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정도. 빨간색 라인과 파란색 나머지 라인들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면 빨간색들은
그래프가 동반되는 점들이야. 그치? 파란색들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사실. 딱 그 정도의 점이거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는 자 요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6번 사실상 이 6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됐지? 근데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1번은 어떤 점이야? 수혜 네가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어도 돼. 뭐든 좋아. 네가 여기 표현해서 1번은 어떤 점이야? 아니 모르겠어. 조금만 순서대로 한번 볼게. 그러면 조금만 순서대로 다시 할게.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이 정도로 갈게요. 5번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 이 정도로 갈게요. 다시 1번 여기야. 1번은 이렇게 0,a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치? 근데 0,a 말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1번은 y는 2의 x제곱과 y축과의 교점이야. 다시 한번. y는 2의 x제곱 위의 점들 중 x값이 x좌표가 0인 점이야. 근데 얘만 적을 게 아니라 소연아 적어도 봐야 돼. 자꾸 요거 세 가지 말 다 이해돼? 0,a는 대놓고 y좌표가 a라며. 그래서 0,a를 뽑은 거고 y축과의 교점 맞잖아. 근데 x좌표가 0인 점도 맞잖아.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세 번째 걸로 가보자. x좌표가 0이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어? 0을 대입할 수 있지. 그럼 0을 대입하면 y가 뭐가 나와? 2의 0제곱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몇이야? 결국은 결론적으로 0,1이었던 거야. 맞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점을 가지고 띡띡 아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토대로 그래프를 보고 정리를 해주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여기를 봐야 돼. 계속 계산은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이런 말들을 자꾸 꾸며내려고 해줘야 돼. 이게 오래 걸려. 근데 이것만 자리를 차지하잖아. 농담 아니라 수능 때까지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A가 1이 됐지 일단. 자 그때 이번에는 2번 점은 그럼 뭘까? 2번 점. 일단 아예 점으로 한번 보면 몇 콤마 몇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몇 콤마? B 콤마 A인데 그걸 B 콤마 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한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 1차함수, 그치?
얘 위에 점 중 x좌표가 b고 y좌표가 1인 점이야. 자, 좀 느껴야 돼. 잘 봐서나 쌤이 자꾸 뒤에 말을 늘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늘린 말들이 다 뭐야? 시키는 일이야. 지시사항이야. 뭐 하는 지시사항이야? 대입하라는. 자, 그럼 아까로 되돌아와. 함수는 뭐였어? 대응하는 관계야. 그 대응하는 관계를 뭘로 표현해?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걸 순서쌍으로 잡았어. 그 순서쌍으로 잡았더니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x값에 대응하는 y값들을 계속 점들을 찍어내. 그치? 뭐를 통해? 대입을 통해.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야. 그래프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 점은 어떻게 구해? 대입이야. 모든 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싹 다 대입으로 풀어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입을 뭘 할 줄 알아? 몰라. 그런 걸 공부하는 과정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b, y 자리에다가 1 대입을 했더니 b가 뭐인 게 나오는 거야? 1인 게 나오니까 b의 값이 1이 되는 거야. 됐어? 이거에 좀 더 연쇄적인 작업이야. 쌤이 지금 더 이상 말은 안 늘릴게.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봐봐, 이거 좀 쉽게 풀이를 해볼게. 나도 쉽게 푸는 걸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당연히. 자, 여기 y는 a x제곱 2의 x제곱 있지. 근데 야, 얘는 0, 몇 지나? 1을 지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0,1이겠지. 이런 말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또한 아닌 거고. y 값이 그래서 1이 나왔어. 그럼 x 값이 몇이 나와?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왜냐면은 얘가 y는 x 위에 x좌표랑 y좌표랑 같은 점이니까. 그럼 이 점이 어떤 점이야? x 값이 1인 점이야.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y가 뭐 나와? 2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 베이스가 요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좀 이해되지? 요게 연습이 많이 돼주면 돼. 좀 더 갈게. 그럼 여기가 2,2가 되겠죠. 그치? 그럼 이 점이 몇 콤마 몇이 돼? 2,4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 y 값이 4니까 여기는 뭐가 돼? 여기가 또 4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가로 길이의 길이가 3일 때 세로 길이가 1이니까 둘러싸인 넓이는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